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들의 약진이 돋보였습니다. 선거 기간 내내 주목을 받았던 서울 구로을의 윤건영, 서울 광진을의 고민정 당선인의 당선 소감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코로나19와 그로 인한 경제 위기를 적시에 극복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받들은 것이 최우선인 것 같고요. 정말 어려운 싸움이었고 힘든 순간들도 많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마지막까지 많은 분들께서 함께 손을 잡아주시고 네, 저희가 뭐 대표적으로 지금 두 분의 모습만 보여드렸는데 박 부대변님 보니까 이제 청와대 출신 후보 15명이 국회로 입성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숫자가 이게 상당히 많은 숫자인데 이게 뭐 당내 지형도 변화가 있고 그럴까요? 글쎄요, 뭐 이 15명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180명 중에 15명. 예.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문재인 정부의 이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분이 많은 건 나쁘지는 않은 것 같고요. 네네. 한편으로 보면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당내의 권력투쟁이라는 시각으로 보지 말고 네네. 당내에서 건전한 정책투쟁이 일어나는 것은 여당 내에서도 나쁘지 않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네. 이번에 우리 강남 쪽에 출마한 후보들 같은 경우에 이 실소유 1주택에 대해서는 그 종부세를 좀 하락하자 이런 주장을 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라든가 또 경제정책 또는 뭐 이 기본소득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부에서 좀 치열한 논쟁을 통해 가지고 미래지향적인 모습을 만든다면은 이 다양한 이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이 더 좋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거 조금 불편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일단 뭐 앞서는 한 입장에서 좀 너그럽게 들어주시면요. 이제 대통령의 핵심 측근들이 들어오니까 뭐 이른바 뭐 패권주의다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좀 강화되지 않겠냐 이런 시선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어쨌든 간에 이 정권이 하반기인 거는 사실이거든요. 네네. 그런 측면에서 이 청와대의 원심력이 크게 작동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네. 오히려 좀 더 이렇게 이 균형감 있는 이 높이에서 이 당정 협의라든가 국정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오히려 좀 더 기대스럽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반면에 이 미래통합당은 이번 총선에서 참패를 했죠. 이 황교안 대표는 이 총선 참패에 책임을 지고 사퇴의 뜻을 밝혔는데요. 그 이야기 들어보시죠. 죄송합니다. 국가적으로 중요한 시점에 나라가 잘못 가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총선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고 모든 당직을 내려놓겠습니다. 일선에서 물러나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저의 역할이 무엇인지 성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변인님 사실상 그 조경태 최고위원을 제외하고는 지도부격의 후보들이 모두 이제 낙마한 상황인데 지도부 공백이 좀 불가피하지 않겠냐 이런 우려가 나오거든요. 네, 어저께 황 대표께서 사퇴를 하셨고 네. 말씀하셨다시피 조경태 최고위원을 제외한 모든 지도부가 낙선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도부가 최고위원직을 계속 유지하지는 못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은 최고위원의 정족수가 안 될 경우에는 자연히 지도부 해산되는 거고 법통을 이어가기 때문에 전당대회나 전국위원을 통하지 않고서는 지도부가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바로 그냥 비상대책위원회, 비대위로 권한이 넘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뭐 비대위에서는 뭐 김종인 역할로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네, 지금 저희가 비대위를 지금 몇 년 동안에 여러 번 하기 때문에 비대위원장을 거의 대부분 이제 외부에서 모셔오는데 더 이상 모셔올 분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또 그분이 상대적으로 이번 총선 패배 책임에서 조금 더 가볍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공천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고 또 총선 직전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논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통합당에서 공천이 배제돼서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후보들 이번에 대거 당선이 됐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당이 참패한 것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조속히 당으로 돌아가서 당을 정상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마음이 참 무겁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야권이 심판을 해달라고 계속 국민들께 말씀을 드렸고 또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를 바꿔달라고 강하게 요구했는데도 오히려 민심은
국민들은 야권을 심판. 네, 지금 두 사람의 목소리 들어봤는데 이들이 사실 굉장히 다선 중진 의원에다가 뭐 차기 대선 주자급이기도 하고 뭐 권성동 당선인 같은 경우 이미 뭐 원내대표 경선 얘기까지도 하는 것 같은데 이들의 복당 그리고 당에서의 역할 어떻게 될까요? 저희가 뭐 넉넉하게 이겼으면은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나간 분에 대해서 복당 불가라든지 이런 걸 시간을 끌 수는 있겠지만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예,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고 한석의 지금 아쉬운 판에 지금 뭐 복당 불가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는 그거는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복당을 하시게 되면은 당연히 원내대표라든지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많은 영향력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저희 당에서 영향력을 행사하실 수 있는 분들, 중진분들이 대거 낙선을 했고 그렇죠. 정치라는 것이 리더가 있어야 이걸 끌고 갈 수 있는 것인데 리더 부재인 상태에서 이런 분들의 존재가 당에게는 얼마나 고마운 상황이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번 선거에서 또 이 부분이 주목이 됩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의 이제 악연이라고 할 수 있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 그리고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이 두 분이 모두 나란히 국회에 입성하게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폭로를 했던 김태우 전 수사관 같은 경우는 총선에 출마했지만 요번에 진성준 당선자에게 이제 그 패배하긴 했지만 이 지금 관련한 하명 수사 의혹이 아직 끝나지 않았거든요. 여전히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사법 처리 결과 여하에 따라서는 이것이 다시 정권의 부담이 될 수 있는 소재가 있는데 이 두 분 다 이제 국회에 입성하다 보니까 그 굉장히 무게력이 높아졌다라고 보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제 제기하는 의혹직이나 문제 의식들이 여전히 잠재적으로 이 여권과 야권의 뜨거운 감자로 다시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더군다나 치열하게 서로의 입장을 대변했던 두 분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정치적인 활동 여하에 따라서 우리가 다시 하명 수사에 대한 진위 여부에 대해서 좀 토론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국회에서는 서로 견제하고 협력하기도 하지만 서로 비판하기도 합니다. 근데 워낙에 대척점에 있던 두 분이기 때문에 두 분이 서로에 대한 저격 이런 정치 활동도 앞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합니다. 그렇군요. 뭐 어쨌든 이번에 뭐 승패를 떠나서 여야 모두 뭐 공천한 지역구에서 모두 당선이 될 후보들을 공천을 했을 텐데 그래도 이 부분도 참 궁금하네요. 우리 박 부대변인께서 이곳은 생각보다 어떻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예상하기 어려웠다 당선을 그랬던 지역이 있나요? 물론 뭐 다 이길 거라 생각은 했겠지만요. 그 뭐 예상을 못했다는 측면보다 굉장히 좀 훌륭한 일을 해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분이 두 분 정도 있는데 이제 강원 춘천의 우리 허영 당선자와 부산 남구의 박재호 당선자를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왜 그러시죠? 이게 참 상대적인 이야기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제가 보기에 이제 그 상대 후보가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라고 할 만한 외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5.18 민주항쟁이라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국민들의 이제 컨센서스 다 이루어진 내용인데 여기에 대해서 늘 태클을 거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분이 떨어졌고요. 또 한 분은 이유 없다는 표현이 참 그렇습니다. 아마 개인의 실력 이익이겠죠.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좌우 극단으로서의 정치적 행태를 변동시키는 분이 부산에 출마하셨습니다. 낙하산으로. 인수에서 탈당을 하신 명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두 분이 좀 한국 정치에서 좀 조금 멀어졌다는 측면에서 한국 정치를 위해서도 좋고 저는 한편으로 야당을 위해서도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네. 대변인이 반대로 이 지역구는 우리가 정말 너무 아쉽다 하는 곳 있었습니까? 너무 많죠. 너무 많은데 두 군데 말씀드리면 남양주 병에서 아깝게 낙선한 우리 주광덕 의원님하고 경남 양산 을에서 아깝게 또 안 되신 나동현 후보 그 두 분을 제가 꼽고 싶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주광덕 의원 경우에는 지금 반년 이상 1년 가까이 끌었던 조국 전수석에 대한 이슈를 주도를 했고 대여 투쟁의 선봉에 서서 굉장히 합리적으로 이 투쟁을 잘 이끌었던 분인데 민주당에서 이제 자객 공천 형식으로 김용민이라는 분을 공천을 했단 말이죠. 근데 졌기 때문에 이 이슈에 대해서 오해를 하실 수도 있는 메시지가 나올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조국 전수석에 대해서 그럼 국민적 평가가 달라지는 거냐? 그거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고 이 한 지역구에 대해서 그런 큰 영향이 있다는 게 제가 우려스럽고 두 번째는 경남 양산 을인데 이 지역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 사저가 있는 곳이고 그래서 김두관 의원을 다시 김포에서 이쪽으로 와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새롭게 뭔가를 이슈를 만들려고 한 거 아닙니까? 거기에 우리가 응대를 해줬어야 되는데 홍준표 전 대표가 거기 가서 하겠다는 것을 굳이 안 하고 나동현 전 시장을 공천을 했단 말이죠. 네, 그렇죠. 근데 또 졌어요. 예. 그럼 우리는 두 가지를 잃은 거죠. 정치적 명분에서 졌고 네. 의석을 하나를 잃음으로써 네. 얻을 수 있는 걸 잃었으니까 두 석 차이가 나는 거죠. 네.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느냐는 만시지탄의 심정입니다. 그렇군요. 네. 두 분 뭐 당의 입장에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우리 손정혜 변호사님은 이제 유권자의 눈으로 봤을 때 와, 여기는 예상치 못했다. 의외다 이런 데 있나요? 사실 예상하기 어려웠던 지역들이 좀 있었는데 특히 정치 신인들이 다선 의원들을 상대로 도전장을 내민 지역구들이 굉장히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정치 신인들이 다선 의원 더군다나 당대표를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승전하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는데 특히 목포에서 박 전 의원은 굉장히 상징성이 있고 그렇죠. 다선 의원뿐만 아니라 뭐 과거의 민주당 여러 가지 이제 상징성이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호남의 민주당 바람이 분다고 하더라도 살아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지만 지금 그 김원희 후보에게 이제 당선자죠. 네. 예, 이렇게 패배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의외이고 이 소수 정당이 조금이라도 지역구에서 당선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거의 정의당 심상정 대표 이외에는 지역구에서 당선되는 소식이 없어서 좀 의외의 결과, 좀 아쉬운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김부겸 그 대구에서 사실은 이분 같은 경우는 지역주의, 우리 한국 정치에서 지역주의를 완화시키고 타파하는 데 노력을 많이 해오셨던 분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조금 자리를 잡아가는 것이 우리 한국 정치에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지만 이번에 지역주의가 강화되면서 더군다나 이 표차가 좀 많이 났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뼈아프다. 그리고 지역주의를 완화하고 타파하기 위한 여러 가지 몇 년간의 노력들이 조금 희석화된 거 아닌가 그런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네.